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대감 속의 경계감, 이 정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명 낙관적인 전망은 여전하지만 설마 싶은 우려 역시 만만치 않게 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한 발 늦게 소화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관심을 모았던 디즈니와 우버가 장 마감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 급등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흐름이 아슬아슬합니다. 23,000달러 위로 올라설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연초 랠리가 끝물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24,000달러 부근에 대한 저항인데, 여길 뚫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확인할지 큰 방향성은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측치는 그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흐름을 확인해 주다 보니 아직 약세장이 온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약세장이 진행 중인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신호, 시그널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나름 데이터적인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어서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는 것을 꽤나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CBDC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랩스가 기술 자문 역할을 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이런 점이 공개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 이슈적인 상황 등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예 대놓고 영란은행은 CBDC 브릿지 커런시로 XRP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XRP 시세 펌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나름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막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나왔을 때는 듣고 싶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연준발 매파적 발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결국에는 방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현타 수준으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증시를 좀 더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슈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디즈니와 우버 모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각각 시간 외에서 주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나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결과들을 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연초 급등 랠리 이후에 쉬어갈 명분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97개 기업이 4분기 실적과 지난해 연간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67%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닌데, 투자자들은 쉬어갈 명분을 찾기 위해서 기업 실적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분석을 내놓는 쪽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이 미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연준의 긴축 효과를 연관지어서 바라보긴 어렵다, 이런 우려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 안팎을 둘러싼 이런 모호한 분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역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23,000달러 위로 돌파해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이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꽤나 간단치 않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하면 25,000달러, 확 빠지면 19,000달러 후반, 이 정도 상황이 가능 범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5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3%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2,800달러 아래로 일시 후퇴했지만 황소들은 이때 저가 매수를 단행했다. 그래서 다시 23,000달러 위로 반등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더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곰 세력은 24,000달러까지 상승할 때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이동평균은 황소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곤 있지만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강세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곰 세력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2,568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21,48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황소들은 심리적인 중요 구간 2만 달러에서 21,480달러 사이에서 강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월간 차트 기준으로 23,400달러 저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 주 동안에 걸치면서 더 높은 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포인트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상황과 최근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23,400달러를 반납한 뒤에 줄곧 이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당시 23,400달러가 깨졌을 때는 급반등 뒤에 급락으로 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반등 뒤에 급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추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2019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과거 RSI가 하단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급격한 랠리를 펼쳤는데 지금 딱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강력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강세 다이버전스 나왔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말에 조금 더 귀가 열리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 뒤에 발목 잡힌 흐름을 확인해 주다 보니까 다시금 약세장에 대한 분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세 가지 시그널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과 10년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여전하다라는 건데 현재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차이는 0.7%포인트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차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채권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 경제 전망은 우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그런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 가격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금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률을 앞서고 있는데 안전자산의 랠리는 최근 주식시장의 반등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투자 심리를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원유 가격이 제시됐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원유 선물 가격은 1년 전 플러스 18%를 넘겼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8.6%를 보이고 있다. 이건 미국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증거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라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야 증시 강세가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갈 길이 아직 좀 멀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최대 상업은행으로 꼽히는 도이체방크 산하의 자산운용사 DWS가 암호화폐 기업 2곳과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DWS가 협상 중인 기업은 도이치 디지털 에셋과 트라디아스인데 이들 기업의 지분 인수와 관련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도이체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ETP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성 레거시 금융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 밥그릇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꽤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무려 6년 전부터 CBDC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16페이지 분량의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이 아닌 한때 전통금융의 절대 강자이기도 했던 영국 중앙은행과 손발을 맞췄다라는 점에서 그 기대감이 한껏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XRP 시세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 주변에 자리한 상황을 보면 영란은행 관련 호재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점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XRP의 흐름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분석이 꽤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양반은 XRP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 31일이 빅뱅 포인트, 그러니까 급격한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지지 트렌드 라인과 2021년 고점부터 이어져 온 상단 저항 라인이 3월 말쯤에 교차를 하면서 돌파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놓고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상단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3.5달러 부근으로 랠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1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했다가 2024년 하반기에 20달러 부근으로 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급등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단연 리플 소송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이전 다른 약식재판 사건 결과 발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3월 안에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통상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석 달 뒤에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얼추 3월쯤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3월 안에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를 하든가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리플 측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면 앞서 다크 디펜더가 언급한 차트는 당연히 위쪽으로 돌파를 이뤄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랠리할지는 아무도 모를 거다. 이 정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3월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ISO 2002가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에 ISO 2002 표준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지금 올해 3월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ISO 2002를 도입한 상태이고 호주와 유럽중앙은행 등이 3월에 여기로 올라타게 됩니다. 리플과의 협업 사실이 드러나면서 요즘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국 영란은행 역시 올해 4월 이전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적어도 4가지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 리플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곰곰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는 다음 주에 몰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 14일 밤 10시 30분에 또 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2월 16일 밤 10시 30분에 각각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상황을 보면 둘 다 12월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 후퇴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또 물론 반대로 나와준다라면 안도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 정리하자면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